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알려주실 이 내용 한마디 어떻게 좀 정하셨어요? 신용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 이어서 대규모 신용 청산 물량 나오는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 전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지난번 이 시간에는 초등학생도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신용잔고는 그 사이에 좀 많이 줄었는데 이 앞으로의 수급 패턴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그 공격이냐 이제 방어냐를 보면 저는 무조건 지금 구간은 적극적인 공격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우리가 저점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든지 더 하락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요. 근데 그거는 기업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인간들이 잘못한 겁니다. 인간들. 욕심을 부렸던 인간들이 무리하게 신용을 좀 쓰고, 그죠? 그리고 결과가 나온 거 보고서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부채질하는 내용들, 뭐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될 수도 있고 방구석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과욕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그냥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 작년도 3,300에서 코스피 지수가 2,400까지 붕괴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3,300대에서 2,400. 3,300대에서는 주식 사지 못해서 안 달았던 사람들이 종착 2,400 붕괴되니까 이제 2,200 갈 수도 있고 2,100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망설인다 이거죠. 저는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요 그게? 지금 구간은 그냥 2,550에서 제일 좋은 기업 그냥 사는 거예요. 사주면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됩니다. 요 관점이 저는 확고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거냐? 그거는 신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용 때문에 그런 거, 신용 때문에. 왜 이렇게 하락하는? 신용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주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무리수를 둔 거예요. 여기에 이제 CFD 물량까지 지난주 금요일 후반부터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말이나 돼? 네, 말이 됩니다. 말이 된다니까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그 기업에 대해서 지식도 좀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 거고 대중들이 그 공포를 느꼈을 때 거기서 좀 동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배짱도 좀 필요한 게 저는 주식이라 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용청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을 때가 6월 24일 여기까지였었어요. 보게 되면 6월 10일부터 한 700억, 180억, 100억 정도 나오다가 6월 15일부터 한 4,500억, 4,400억 막 이렇게 신용청산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6월 24일이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제가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렸어요. 지금 초등학생 뭐 장난감 사지 말고 지금 주식 사야 된다. 은행에다가 돈을 왜 넣습니까? 그죠? 중간 배당 받아가지고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우리보다 기업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이 기업들이 훨씬 더 돈 관리 잘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싸게 사서 좋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 6월 27일에서 이제 28일 보게 되면 신용 청산되는 규모가 달라졌어요. 폭락은 6월 24일, 23 지난주 훨씬 더 큰했는데 6월 27일에 잠깐 반등 나오니까 8,300억이 된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손실이 한 마이너스 50%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마이너스 40%가 되니까 에이 그냥 팔고 나오자. 이런 물량들이 이번에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6월 28일. 그래서 이게 합쳐서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은 4조 정도가 청산된 겁니다. 4주 정도가 청산이 됐는데 언제부터 청산이 된 거냐면 6월 10일부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거래일 동안 4조가 지금 청산된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4조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한 2년 동안 있었던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2년 이내에 들어오는 조정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었던 적이 2020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전세가 셧다운 됐잖아요. 그죠? 전세가 셧다운 됐었고,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 보면 막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막 폭락했던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그야말로 하늘을 좀 찔렀던, 이랬던 구간인데, 요때 물량이 얼마 정도가 됐었냐면은 이 금액이 약 4.4조 정도가 청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주간. 네, 3주간. 그러니까 요번에 청산된 거는 한 13거래일 동안 청산된 거니까 3주가 살짝 안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한 3주 동안.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2200대에서 1440대까지 대폭락한 흐름이 나왔는데, 약 3주 동안, 이 3주 동안, 마이너스 4.4조가 신용 물량이 청산됐다 이거죠. 빌린 돈들이 3주 동안.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이야 그래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만 1440까지 이게 폭락이 나왔었을 때 이 당시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주식들이. 근데 이런 저점을 못 맞춘다 이거예요. 근데 1680 이하에서 사면 그냥 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팔더라도 이거 이상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은 그냥 공포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3주 동안 코로나 때 한 4.4조가 청산이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됐냐면은 13거래일 정도 동안 한 4주 정도가 청산이 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세 번째 펀치 맞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10월 달에서 한 2.6조 정도가 한번 청산이 됐었고요. 2.6조 정도가 청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구간에서 1월 말에서 한 2월 달 요 구간에서도 한 3.2조 정도에서 3.4조 정도가 청산이 됐거든요. 지금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정말 세게 한 번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좀 혼미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이 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게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갑자기 드라마틱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죠. 주의해야 될 거는 신용을 청산시킨 다음에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이 파이를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이 이 파이 다 먹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살아남아야 그걸 다 먹는 거죠.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짧고 굵게 죽였다면 이번에는 뭘 건든 거냐면 경기 침체를 건든 겁니다. 경기 침체. 여기에 나오게 되면은 뭐 공급망 문제들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공급망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연기 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11기가와트 지금 전체 물량의 3에서 5% 정도 조정 나온 게 당연한 거고, 관련된 기업들 목표치 더 다운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LNF 같은 경우에는 그거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 납품하니까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차가 실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압수수색 나오니까 이거는 뭐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좀 투자 심리를 좀 망가뜨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작용하다 보니까 낙폭주 가운데서만 좀 신용 물량이 청산되는 애들이 한 번씩 좀 반등을 좀 시도해주는 구조로 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LG 생활건강이 좀 세게 올라왔더라고요. 잘 보면 신용 물량이 지금 청산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이오제약에서 최근 들어서 반등 나온 애들 잘 보면 신용 물량이 청산되고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코스피 주식 시장을 좀 봤었을 때 코로나 때는 큰 거 한 방으로 4.4조 정도를 터뜨려서 드라마틱한 이 반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해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이니까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1년에 걸쳐서. 그죠? 그러면 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뭐냐? 이거 이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과욕을 부렸던 사람. 그러니까 굳이 꼭지에 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신용청산 물량들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런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이 나와야 되겠죠. 뭐 유가가 조정이 나온다든지 환율이 1230원을 붕괴한다든지 그때까지 신용과의 어떤 싸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밑에서의 어떤 다지기 흐름이나 뭐 등락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기는 게임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60조 벌게 되면 2552에서 다 기회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좋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찾아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저는 주로 대표 기업들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적자난 기업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기업들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기업들 가지고 배짱을 부려야 뭐 차후에 뭐 기회가 왔었을 때 우리가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에 등락보게 되면 내일 또 바뀔걸요? 휘둘릴걸요? 여러분들 삶이 하루하루 불행할 겁니다. 시세 쫓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유롭게 투자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빠지면 더 사야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기겠는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분할 매수 계획을 내가 2번 살 거냐, 한 3-4번 살 것이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과 유가에 대한 변수만 우리가 체크하면 지금 구간은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